자, 지금 개념 설명부터 들어갈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지금 아이패드가 잠깐이라도 지금 활동을 멈추면 확 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이거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은 문장에 대해서 배울 건데 문장이라는 게 이제 뭐가 있냐? 혼문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겹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리는 뭡니까? 혼문장은 이제 홑이라는 말이 있고 겹문장은 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홑이라는 말과 겹이라는 말은 서술어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근데 서술어라는 게 뭐냐라고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면 서술어는 문장에서 뭐뭐다 라고 끝나는 친구예요. 자, 그 소린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하나 써볼게요. 큰 기린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문장은 혼문장일까요? 겹문장일까요? 많은 친구들은 이걸 혼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겹문장이에요. 왜요? 얘가 크다, 얘가 있다가 되기 때문에 서술어는 두 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라기보단 이 서술어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다자로 끝나는 애가 몇 개 있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겹문장은 뭐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의 개수가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인 애가 될 수 있겠죠. 그 정도만 일단 봐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지금은 겹문장만 나와 있기 때문에 혼문장의 깊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겹문장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는 문장, 그리고 아는 문장이 갖고 있는 안긴 문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어진 문장과 또 아는 문장의 차이가 필요하겠죠. 자, 이어진 문장은 쉽게 말해서 얘가 쉼표를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쉼표. 자, 그 소리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고 너는 떡을 먹었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문장 중간에 쉼표를 쓸 수 있으면 그것은 이어진 문장이에요. 이해되세요? 걔는 이어진 문장입니다. 근데 이어진 문장과 달리 쉼표를 쓸 수 없으면 걔는 아는 또는 안긴 문장이에요. 괜찮으세요? 쉼표의 유무로 보시는 겁니다. 쉼표를 쓸 수 있냐 없냐로 봐주세요. 자,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또 두 개로 나뉩니다. 뭐로 나뉘냐? 대등이냐 종속이냐로 나누는데 말투 좀 보세요. 대등이란 얘기는 뭐겠어요? 의미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A 문장과 B 문장이 있을 때 얘네가 연관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연관성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원인과 결과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등이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연결되는 경우, 사건에 연관이 있을 때가 종속인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사실 쉼표를 기준으로 이 쉼표에다가 그래서를 써서 말이 되면 사실 대등이고요. 그게 안 되면 종속이라고 보는 게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라고 얘기할 때 비가 와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아니죠. 원인과 결과 아니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비가 오고 뭐예요? 그냥 비는 오고 바람도 부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아닐 때는 얘가 그냥 종속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등의 역할을 몇 개 보여드리면 나열일 때, 나열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열이라는 건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떡을 먹고 국도 먹고 이런 식으로 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선택인 거죠. 내일은 비가 오거나, 그러니까 얘는 and의 뜻이고 얘는 or의 뜻인 거예요. 내일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반대는 여기에요. 대조. 세 번째는 대조인데 대조는 but이란 뜻이겠죠? 그 소린 뭡니까?
내일은 비가 오지만 날이 따뜻할 것이다. 지금 보시면 원인 결과 아니죠. 그 소리 뭡니까? 나열, 선택, 대조는 뭐다? 대등한 문장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랬을 때 지금 추가적으로 연결 어미까지 암기를 하시면 고, 으며, 그 다음에 여기는 든지, 거나, 여기 같은 경우는 으나, 뭐뭐지만 요런 부분이 대등의 연결어미다 라는 거 봐주시고요. 종속도 볼게요. 종속은 아까 제가 원인 결과가 나온다 했죠. 그래서 원인일 때, 두 번째 조건일 때, 세 번째 의도일 때, 네 번째 상황일 때, 다섯 번째 양보일 때, 여섯 번째 시간 관계일 때 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볼게요. 원인이라는 건 뭐야? 너가 때려서 아파 라는 거. 그쵸? 이해되세요? 너가 때려서 아파. 이거 뭡니까? 뭐뭐 해서 뭐뭐 하니 아파. 요 부분. 그쵸? 뭐뭐 하니까 because의 뜻일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조건은 뭐겠어요? 너가 과자 먹고 싶으면 내 일을 해 이런 거 뭐뭐 하면 이라는 거 if의 뜻이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의도라는 건 뭐냐면 나는 밥을 먹으려고 일찍 일어났다 이런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으려고. 그 다음에 상황이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밥을 먹으려는데 누가 왔어 는데 같은 거. 양보는 뭐겠어요? 뭐뭐 하더라도 내가 꼭 해줄게 요런 부분들. 시간 관계는 뭐야? 내가 집에 오자마자 비가 와 이런 것들에서 사실 얘네는 암기를 하시고 나서 대등이냐 종속이냐의 설명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문장이 서로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간에 제가 그래서를 넣어볼까요? 학교 프린트랑 같이 보세요. 비가 와서 바람이 분다라는 문장과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라는 문장은 다르죠. 그 다음에 내일은 비가 온다. 그래서 눈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원래 문장이랑 달라요, 뜻이. 예, 보셨죠? 막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건데 어쨌든 계속 해볼게요. 어쨌든 비가 내일은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도 인내는 써서 열매가 단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래 문장과 그래서를 넣었을 때가 말이 되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인 비가 와서 비가 온다. 그래서 땅이 젖었다. 말 되죠? 그 다음에 비가 와서 창문을 닫는다. 말 되죠? 한라산을 등반한다. 그래서 일찍 일어난다. 말 되죠? 이런 식으로 대등은 그래서가 말이 되고요. 종속은 그래서가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나열, 선택, 대조는 대등이고요. 원인, 조건, 의도, 상황, 양보, 시간 관계는 뭐다? 종속이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죠.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 제일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를 아시려면 다시 혼문장으로 가셔서 설명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설명을 들으셔야 되냐? 문장 성분이라는 것의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요. 문장 성분이 뭐가 있냐?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관형어, 부사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맞아 봅시다. 자, 맞아 보시면 얘에서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제가 문장 성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라는 건 결국에는 이게 필수 성분이란 얘기거든요. 문장의 필수 성분이고 그리고 여기 관형사, 부사어는 필수가 아닌 성분이에요. 얘를 일단 잡고 갈 건데 잡고 간다는 얘기가 일단 문장의 예시를 하나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가 필수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표를 하나 지금 잡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랬을 때 지금 보세요. 보시면 엄마가 너무 이렇게 두껍게 나오지? 네, 엄마가
아이에게 맛있는 빵을 많이 먹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먹였다라는 건 서술어예요. 서술어는 다자로 끝나는 애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필수 성분 첫 번째는 서술어입니다. 서술어는 다자로 끝나는 애다. 그쵸?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주어예요. 주어. 이 문장에서 혹시 주어 찾으실 수 있겠어요? 주어? 예, 주어는 엄마인데 주어는 문장의 맨 앞에 있다고 주어가 아닙니다. 주어는 항상 뭐냐? 서술어를 하는 애라고 제가 가르쳤죠? 하는 애. 그래서 얘가 주어예요. 필수 성분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나오고 나면 필수 성분의 가장 큰 특징은 조사가 붙는 거예요. 얘 조사 붙었고 여기 조사 붙었죠. 그러니까 아이에게와 빵을은 필수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을을이 붙으면 무조건 걔는 필수 성분 중에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을을이 아닌 조사가 붙으면 걘 부사어예요. 이때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장 성분은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가 필수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봐야 되는 게 맛있는과 많이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은 누굴 꾸미죠? 빵을 꾸미죠. 빵이 뭐예요? 명사죠. 이런 식으로 맛있는이 빵을 꾸미는데 이런 식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애를 관형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얘는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도 역시나 먹었다라는 누굴 꾸며요? 서술어를 수식하잖아요. 근데 서술어뿐만 아니라 명사가 아닌 애를 수식하면 걔는 뭐예요? 부사인데 여기서 부사는 필수가 아닌 부사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필수적 부사어와 여기 필수가 아닌 부사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안긴 문장을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있고 관형어, 부사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거에 관련해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마저 드릴 건데 문장이라는 거에서 자, 요렇게 문장이 있을 때 이 가로 안을 안긴 문장이라고 얘기하고 바깥쪽을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쪽의 가로는 역할이 5개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명사절일 수 있고요. 두 번째, 관형사절일 수 있고요. 관형절이라고만 할게요. 그냥 저는 관형절일 수 있고요. 세 번째 부사절일 수 있고요. 네 번째 서술절일 수 있고 다섯 번째 인용절일 수 있어요. 얘네를 이제 구별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위의 개념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일단은 가로를 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가로를 치는 방법. 가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서술어와 주어를 찾아주세요. 자, 몰랐다. 서술어죠. 서술어는 제가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문장의 맨 뒤에 있고 그리고 뭘로 끝난다? 다로 끝난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몰랐다가 서술어예요. 그리고 주어는 누굽니까? 영수가 지금 주어죠. 그리고 나서 얘가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 있다는 얘기는 서술어가 2개 이상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서술어가 여기 하나 있고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맞죠? 어디 있을지 좀 찾아보실래요? 어디 있을까요? 다자로 끝나면 돼요. 다자로. 그쵸? 여기 보시면 얘가 원래 뭐겠어요? 피다 또는 핀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서술어란 말이에요. 그럼 서술어를 기준으로 가로를 닫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가로 시작은 어디서요? 네, 주어 바로 뒤에서 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문장 묶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또 한번 해볼까요? 짧다 라고 할 때, 자, 얘 같은 경우 잠깐 멈추고 내린다부터 할게요. 왜냐면 얘는 지금 특수한 케이스라서 좀 나중에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내린다. 누가? 한방눈이 내리죠. 그럼 주어 찾으셨고, 주어 말고 또 다른 서술어돈 찾아볼까요? 뭐가 있죠? 그쵸? 여기에 다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가로 묶고 주어 앞에서 묶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세 번째 거 또 해볼까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보시면 서술어 누구예요? 분명하다. 그럼 주어 누구예요? 내가가 주어요? 서술어 분명한 게 나예요? 아니죠. 서술어 나 아니에요. 승리했음이 분명한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럼 주어를 못 찾고 있었는데 다자로 그러면 하는 거부터 끊어봅시다. 얘가 뭐가 되죠? 다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끊으시고 그냥 바로 앞에서 가로 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5번, 6번 빠르게 해볼게요. 빠르게 출발한다. 비행기가 하고 가다 가로. 깨달았다. 누가? 내가. 여기 지금 묻고 왔다. 영화하다. 뭐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 보다. 아름다웠다. 그녀는 눈이 붓이 단데 한꺼번에 묶어서.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잔다. 누가? 동생이. 엄마가 모르다. 피곤해하다. 이렇게 묶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나셔서 보셔야 될 건 얘가 무슨 절인지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가 아까 갔던 대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있는데 제일 쉬운 거부터 뺄게요. 자, 인용절은 제일 쉬워요. 문장에 라고나 고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따라서 1차적으로 빼주세요. 이해되세요? 지금 교과서 프린트 보시면 지영이가 어디 가냐? 고죠. 지영이가 어디 가니? 라고 해서 뭡니까? 인용절은 고나 라고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고나 라고가 붙었을 때 고라고 하면 간접 인용이고요. 라고 하면 직접 인용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인용절을 빼세요. 인용절을 빼시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볼 거냐면 가로를 묶고 난 상태를 좀 보세요. 가로를 묶고 난 상태를 보실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서술절 제일 먼저 배웠죠. 서술절은 다시 말해서 서술어로 봐도 상관없는데 서술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문장에 맨 뒤에 쓰이고 다자로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 서술절의 특징은 문장에 맨 뒤에 쓰여서 뒤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걸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서술절은요. 다자로 끝나는 애가 한 개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표적인 걸 얘기해 드릴까요? 엄마는 손이 아프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이거 겹문장인데 이거 겹문장으로 보이십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 분석해 보시면 아프다. 뭐가? 손이 아픈 거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아픈 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술절은 주어가 두 개인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서술절은 주어가 두 개인 느낌이 드는데 얘는 주어가 두 개인 게 아니라 원래 아픈 건 뭐죠? 손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요게 하나로 절로 묶이는 거고 엄마라는 게 문장의 전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술절을 구별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주어인 것 같은 느낌의 의자, 오브라는 말을 넣어보세요. 엄마의 손이 아프다. 말 되죠? 그 소리는 뭐예요? 서술절 구별하기 어렵지만 서술절은 다시 말해서 뭐다?
주어가 두 개인 느낌이 든다. 근데 그 두 주어 사이에 뭐 넣어봐라? 엄마의 손이라고 넣어봐라. 그랬을 때 말이 되면 뭐다? 그것은 서술절이다 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뒤에 가셔서 지금 볼게요. 제가 안 했던 문장을 볼 겁니다. 짧다 라고 볼 때 토끼는 앞발이라고 할 때 뭐가 될 수 있어요? 토끼의 앞발이 될 수 있죠. 그럼 얘는 요렇게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예요? 서술절이죠. 괜찮아요? 서술절은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보실게. 9번 보실래요? 비싸다. 뭐가? 배추도 비쌀 수 있지만 값이 비쌀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뭐가 된다? 배추의 값이 될 수 있다. 그럼 요렇게 묶는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얘도 역시나 뭐예요? 뒤에 아무도 없죠. 요거 무슨 절이에요? 서술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묶으면 시장에서 사다 되니까 가로 묶어줄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다? 일단은 인용절 먼저 보시고요. 인용절 먼저 보시고 인용절 아니라고 할 때 서술절인지 파악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명사절인지 파악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명사절의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 자, 서술절의 특징은 이제 이해되셨어요? 예, 명사절의 특징부터 이제 갈게요. 명사절이라고 할 때 명사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조사가 붙어줄 수 있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형태가 명사절 뒤에 항상 조사가 붙을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런 애를 한번 찾아보러 갈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 아이를 한번 찾아보러 갈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묶어놓은 것 중에 보세요. 얘 뒤에 조사 없죠? 예. 그 다음에 얘 뒤에 조사 없죠? 얘는 지금 보세요. 지금 얘 뒤에 조사 있죠? 그럼 얘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얘 뒤에 조사 없고요. 얘 뒤에 조사 있죠? 얘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에요. 그 다음에 얘 뒤에 조사 없고 7번 없고 8번 없고 9번 없고 10번 없죠. 그러면 지금 명사절은 4번, 6번이 되는 건데 명사절은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명사절은 역할이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어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명사절은 필수 성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죠? 혼문장 중에서 필수 성분인 애들은 뭐다? 다 조사가 붙는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엄마라는 주어에 가가 붙었고요. 아이라는 부사어에 에게 붙었고요. 빵을이라는 목적어에 뭐 붙었어요? 부사 그 조사 붙었잖아요. 그런 소리는 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사가 붙으면 필수 성분이고 필수 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목적어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을을이 필요하다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사절은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지 목적어 역할을 하는지 부사어 역할을 하는지도 필수적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가서 볼게요. 보시면 얘는 이가 붙었고 분명하다. 승리했음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얘는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보세요. 6번은 지금 뒤에 뭐 붙었는지 살짝 지워볼까요? 얘는 뭐 붙었어요? 을 붙었죠. 그 소리는 뭡니까?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본인 교과서 프린트 보시면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뭐가? 하기가. 그래서 얘는 주어 역할을 하고 비가 오기 뒤에 를 붙었죠. 목적어. 그 다음에 집에 가기 에 붙었죠. 을을이 아닌 애니까 뭐예요? 부사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자, 지금 정리하시면 서술절은 맨 뒤에 아무도 없다. 명사절은 뒤에 조사가 붙는다.
그리고 인용절은 라고랑 고만 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관형절이나 부사절인데 관형절이나 부사절은 수식어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첫 번째 라고나 고도 아니고요. 두 번째 이 뒤에 누가 있고요. 누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뒤에 조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면 인용절이고 얘가 아니면 서술절이 아닌 거고 조사가 없으면 명사절이 아닌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다 통과하지 못하면 그제서야 수식어 중에서 부사절이냐 관형사절이냐로 보시면 되는데 자, 부사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부사는 서술어, 그러니까 명사가 아닌 애를 수식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관형어는 제가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식어 중에서 부사와 관형사는 뒤에 누구를 꾸미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보셨을 때, 자, 보세요. 꽃이 피니 누굴 꾸며요? 사실을 꾸미죠. 그럼 꽃이 피는 명사 사실을 꾸미니까 얘 같은 경우는 품사가 뭐가 되겠어요? 얘는 관형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소리도 없이가 누굴 꾸며요? 내린다를 꾸미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뭐가 돼요? 부사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제주도로 가느니 누굴 꾸며요? 비행기를 꾸미죠. 그럼 명사 비행기를 꾸미니까 얘는 뭐예요? 관형절이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밑에 7번 보세요. 내가 보니 누굴 꾸며요? 영화라는 단어를 꾸미죠? 그럼 얘도 역시나 뭐예요? 관형절이겠죠? 그 다음에 눈이 부시도록이 누굴 꾸며요? 아름다웠다라는 형용사를 꾸미죠? 부사절. 나머진 빠르게 할게요. 시장에서 산 배추, 관형절. 피곤해하던 동생, 관형절. 엄마가 모르게 뭡니까? 부사절. 요렇게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리 한번 하시면요. 명사절은 음이나 기가 붙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관형절은 관형어, 그러니까 명사를 꾸미는 앤데 는, 은, 을, 던 이런 거 붙는다. 그리고 부사절은 뭐예요? 이나 개, 도록, 아서, 어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도 뭐다? 명사가 아닌 애를 꾸민다. 그 다음에 서술절은 뭐다? 맨 뒤에 있는 앤데 주어가 두 개인 느낌이 들고 사이에 을을 넣어보면 된다. 인용절은 고나 라고 한번 써보자 라는 것까지 해서 요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렸고요. 설명드렸고 절 부분은 굉장히 까탈스럽기 때문에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해되세요? 얘 같은 경우는 문제 따로 푸시고 그 다음에 문답까지 진행할게요. 아셨죠? 고생하셨습니다.